안녕하십니까. TV특강 이제는 인성이다 이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누군가와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우리의 사회가 점점 디지털화 되어 가면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들이 많아지죠. 아무래도 혼자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 특히나 가족과의 단절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이것은 사회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소통이 절실한 우리 시대, 긍정의 에너지 인성으로 소통하라라는 명쾌한 해답을 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확인해 보시죠. 고전을 고대 고전을 이렇게 9가지 정도를 특히나 이제 인성이라는 부분은 자발적인 의지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조금 교실에서 약간 소외된 아이들도 놀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덤벼줄 수 있잖아요. 인성교육은 좀 생태계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걸 소위 이제 긍정의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긍정의 에너지의 본질은 모든 인간과 인간은 같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같은 점의 흐름을 잘 잡는 것, 이게 아마 미래의 인성교육의 큰 방향인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그 인성과 소통의 관계는 술의 양바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사람이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은 마음으로 이렇게 통해야 만가의 그 에너지의 그 교류가 돼가지고 행복에 대한 그 에너지를 좀 넘치게 네. 간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어디 하죠? 긍정의 에너지 인성으로 소통하라. 교수님 강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제 나름대로 한 20년 동안 그래도 고민했던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살짝 보여드려 볼게요. 혹시 여기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는데, 자, 여기 지금 변기가 있어요. 변기가 있어요.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변기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보시면 저기 그 하단 부위에 뭐가 이렇게 있지 않나요? 보여요? 안 보이세요? 눈 크게 한번 뜨고 한번 보세요. 뭔가 점이 있죠? 네. 그죠? 근데 점 가지고는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확대를 제가 해봤어요. 뭐가 보여요? 다리요. 그죠? 왜 붙여놨을까요? 네? 왜 붙였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죠. 집중 이게 거기다. 옆에 세지 말고 집중. 맞습니다. 그죠? 굉장히 그 아이디어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멈춰서 제가 이렇게 직접 폰을 들고 찍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변을 누를 때 분명 그 벌레를 맞추려는 행동을 남자들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그게 본능일까요? 아니면은 본성일까요? 본능. 왜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본성의 행위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지가 작동하거든요. 그렇죠? 자유의지가 작동하지 않겠어요? 뭔가 이렇게 겨냥하려고 하고, 인간은 어떤 상황이 딱 그 포착이 되면 수학적 사고력이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 벌레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차이를 한번 보라는 거죠. 없었을 때는 그냥 생리적으로 본능적으로 쉬어하고 땡이겠죠. 그런데 그 벌레가 하나 있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이 열리고 뭔가의 그 자유의지가 작동을 해서 판단을 하고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 아닐까요? 그렇죠. 인간 본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내지는 집단적으로는 사용하고 있는가가 그 사유의 에너지의 흐름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 이제 곳곳에 직장인들은 중산층이라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고 있는지 이렇게 설문을 해보니까
1번으로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를 해야 하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은 확보를 해야 하며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를 이렇게 몰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금액 잔고가 1억 원 이상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다녀야 된다는데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해당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기준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프랑스로 한번 잠깐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중산층, 이 중산층이라는 기준이 중요한 것은 행복의 기준입니다. 프랑스의 그 뽕피두 대통령이 이제 재임 기간이 1970년대 초반이니까 40여 년 전에 한 이야기죠.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직접 즐기는 스포츠도 하나 있어야 되고 다룰 줄 아는 악기도 하나 갖추면 좋겠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요리도 하나 하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공분의 의원이 참여를 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면 행복하다라고 교육하고 그걸 익히고 그렇게 삶의 방향을 정해서 간다는 거죠. 살짝 한번 비교 다시 한번 해드려 볼까요?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는 돈, 또 뭐가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보면 숫자가 있지 않나요? 네. 그죠? 숫자에 아주 예민한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숫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동안에 우리는 순수한 나라는 입장에 서서 에너지를 쓰고 나를 알고 나를 나름대로 실현하는 그러한 기준을 갖고 살기보다는 대상과 비교하는 아까 숫자라는 게 뭐겠어요? 비교할 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대상과 비교하는 데에다가 그동안에 올인하지 않았는가 모든 에너지를 우리는 거기다 쏟고 있진 않는가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네. 이제 바꿔보자고요. 그래 바꿔야 됩니다. 바꾸자고 지금 모였습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말이죠. 공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배우는 자들은 자기 수양을 위해서 공부를 했대요.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남에게 발탁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요. 2500년 전인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들하고 이렇게 딱 맞는 이야기를 적절하게 했는지.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 대상 중심으로 남에게 잘 보여주기 위한 삶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이렇게 치우쳐서 쓰는 것이 남에게 발탁되기 위한 공부라고 본다면 이제 여기서 자기 수양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내 에너지를 들여다보고 내 에너지를 사회에 어떻게 확상적으로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거죠. 결국 바깥의 대상 중심의 비교 중심의 삶의 에너지를 내 안의 에너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터닝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의 인간의 본성, 내 내면의 에너지를 발굴하고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려본 겁니다. 인간 본성이라는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내지는 집단적으로는 사용하고 있는가가 그 사회의 에너지 흐름이다라는 생각을 대상과 비교하는 데에다가 그동안에 올인하지 않았는가. 문제가 나는 없고 대상과 시류에 현실에 나를 맡겨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 내 에너지를 들여다보고 내 에너지를 사회에 어떻게 확상적으로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거죠. 네, 일단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요? 변기에 두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는 모습을 상상하니 저는 웃음이 나기도 했는데요. 정말 그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때는 뭐 개성시대라고 해서 남과 비교 우위에 서는 것을 어떤 에너지로 평가하던 때도 있었지만 그렇죠. 남과 아니라 어제 나와 비교하는 내부의 에너지로 시선을 돌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자, 2강도 기대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2강 청해 듣겠습니다. 이제 내 안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나를 보는 데에도 방법이 있고 또 나를 보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나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데도 뭔가 교과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 잘 알고 있는 그 서양의 고대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아시죠? 네. 어떻게 아세요? 철학자가 평생을 많은 책도 쓰고 연구도 이렇게 하면서 그 노년에 이런 말을 해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살고 가는데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에너지의 그 흐름을 잘 파악을 해보니까 인간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는 요소를 안고 태어나더라. 그걸 이제 소위 정념이라고 표현을 해요. 시기하고 뭐 질투하고 사랑도 하고 뭐 엄청난 많은 감정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떤 감정들의 요소들이 하루에도 어때요? 굴축굴축 일어났다 가라앉다 하잖아요. 그 감정이라는 그 정념이라는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누가 어떻게 조절하는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올라가는가 하면 그걸 훈련받거나 교육받지 못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불행해지더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상해지더라. 주위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더라. 차가운 인간으로 변해버리더라.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자기 정서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이렇게 밝힌 대목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나의 감정을 어렸을 때부터 조절할 수 있는 교육을 누가 어디에서 시켜주는 거죠? 누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가까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래 집단끼리 놀면서 또 이제 학교에서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 속에서 그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뭐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국영수 공부하듯이 이런 에너지를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나 너무나 그 많은 책과 감정들을 분리해가지고 교육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좀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론으로 15개의 인성소통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성소통을 위한 긍정의 에너지를 위한 뭐 표준? 기준?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보시면 자 앞쪽에 이제 나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성실 또 뭐가 보이세요? 인내 또 뭐가 보이세요? 성찰 또 뭐가 보이세요? 정직, 여유 해서 이렇게 5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나라는 스스로의 범주 안에서 기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 두 번째 보시면 너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너의 사이에서 기를 수 있는, 나와 대상 사이에서 기를 수 있는 이 단어가 있는데 보이세요? 네. 자, 첫째가 뭐죠? 개성. 그 다음 뭐죠? 도전. 그 다음 관찰. 그 다음 몰입. 그 다음 상통 해서 이 5가지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동체에서 나와 너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존재잖아요. 네. 공동체라는 굴레에서 길러질 수 있는 근력입니다. 뭐 하나 읽어볼까요 다시? 뭐죠? 협력, 정의, 나눔, 예의, 포용이에요. 이 15개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기를 수 있다고 하면 인성을 바탕으로 한 소통의 대가, 긍정의 에너지를 마음껏 품을 수 있는 탁월한 여러분들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연세가 들어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피부도 고와지고 더 나름대로 풍요의 그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 너, 우리 이렇게 제가 3단계로 구분을 해드렸는데요. 1단계로 자연스럽게 이 나의 범주에 있는 5개의 근력이 탄탄해졌을 때 그 다음 단계로 2단계, 그 다음 단계로 3단계를 갈 때 한 인간의 본성이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흐름이 나와 너와 우리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 이름을 이 15개로 과감하게 바꾸면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달라질 겁니다. 성실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도전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교과서 자체가 협력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별로 호응이 없는데요. 큰일 날 것 같이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라는 분위기인데요. 그렇게 아까 그 또 변기 이야기 할게요. 그
조그만한 스티커 하나 붙였는데 달라지잖아요. 그죠? 에너지의 사용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돈, 에너지를 들여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낭비하는 그러한 개인과 집단과 국가와 민족은 흥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개인이든 집단이든 민족이든 기업이든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아까 정조준을 잘해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길러진 사람들이 훨씬 더 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교과서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타이틀부터 이렇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지금 필요하고 절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 제가 이렇게 정립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고민과 관심을 더 해야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배어날 것 같습니다. 15개의 인성소통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내면의 인성 근력, 자유의 의지의 기준과 그 기준을 통해서 더 업시킬 수 있는 그러한 팁이 될 건데요. 이 나의 범주에 있는 5개의 근력이 탄탄해졌을 때 그 다음 단계로 2단계, 그 다음 단계로 3단계를 갈 때 한 인간의 본성이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흐름이 나와 너와 우리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게 하는 거죠. 거울로도 참 확인하기 어려운 나의 내면을 살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15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인성을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제안이 참 재밌습니다, 교수님. 15개를 교과목으로 아예 이름을 바꿔버리자. 그러면 확실히 아이들이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도 같아요. 그렇죠. 내 이야기니까. 네. 충전되니까. 네, 일단 거기까지만 해도 뭔가 긍정의 에너지가 막 시작되는데요. 계속해서 3강 이어 듣겠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놀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놀자. 두 번째는 고전이라는 부분을 좀 접해주자. 이 두 가지면 그 내면의 에너지를 들여다보고 충전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15개의 근력을 지속 가능하게 길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 보이시죠?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숫자가 너무나 숫자에 이렇게 예민하고 좋아해서 제가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초, 중, 고등 학교 12년 동안 숫자잖아요. 네. 12년 동안 뭔가를 하는 거가 10만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뭘까요? 뭔가를 하는 행동인데 저게. 초중고등학교 이 대학교 입시까지를 꼴인하기 위해서는 오지선다형에 이렇게 그 선택해야 되잖아요. 3번, 2번 이걸 10만 번 한다는데요. 이렇게 10만 번 한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당당하게. 그 10만 번에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찍어내는 기계적인 그런 어떤 훈련, 그 뇌 쪽에 아주 각인되어 버릴 정도로 이렇게 그 찍는 훈련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졸업을 하면 그 기술을 어디다 써먹죠? 로또에 써먹은.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눈치 잘 본다고 합니다. 찍는 훈련을 너무 많이 한 거죠. 뭔가의 터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숫자인 것 같아요. 우선은 잘 놀자. 이 놀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전제로 인간 본성의 어떤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요소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놀이는 이제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해방감을 주고 더군다나 놀이는 자발적으로 하지 않나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억지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혼자 노는 것보다 여럿이 놀수록 더 재미가 즐거움이 더 넘치는 거죠? 네. 관계성. 그 다음에 우연성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이제 그 과령 그 윷놀이를 한번 한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죠. 네. 인생이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연습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인간 삶에 대한 절절하고 절박하고 태어나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사용하는 역량들을 이 놀이 속에서 배울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또 놀이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고무줄 놀이에 규칙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죠? 그 고무줄, 간단한 고무줄이지만 응용력도 다양하고 뭐 그 숫자에 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시시각각 어때요?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해가면서 너무나 신나게 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또 승패와 성취감이 놀이의 요소에는 있거든요. 그럴 때 요즘에 그 특히나 청소년들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패배감, 승패, 이 패배에 대해서 수용하는 능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어요. 질 수 있잖아요, 인생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또 내가 이번에는 졌지만 다음에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놀이라는 부분이 어떤 그 교육에 대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고전을 접하라. 제가 지금 9권의 고전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그 생각, 사고의 뿌리와 출발점에 서 있는 이런 9권 정도를 아마도 이렇게 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아까 내 에너지를 좀 긍정적으로 관리하고 내 자유의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팁들이 녹아 있다라는 건데요. 읽는 방법이 이거를 모조리 다 읽으려고 하면 뭐 청소년부터 여러분들 어른에 이르기까지 쉽지가 않겠죠? 네. 논어 두껍습니다. 그거 절대 다 볼 필요도 없어요. 해당도 없습니다. 나에게 딱 마음 땡기는 것이 한 구절 찾으면 됩니다. 논어 한 권에서 내 마음 땡기는 한 구절이면 된다고요. 그 짧은 한 구절, 필받은 그 한 구절을 평생 이고 매고 옆에 그 모셔놓고 살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긍정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게 고전 읽기의 방법입니다. 기존의 방법은 너무나 지식 쌓기, 막 센 사람을 많이 내가 아는 체하고 도덕 점수가 100점이면 100점적으로 사나요? 왜 다를까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삶으로서 내 내면의 자유의지를 점검하고 기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고전을 접하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그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지향점들을 꼭꼭 찍어주는 9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현대 과학 문명의 이기에 우리들은 노출되어 있고 이 현실이라고 하는 그 각박한 경쟁 속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SNS를 가지고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정말로 스피드하게 속도전이었잖아요. 끊임없이 속도 빨리빨리 이렇게 앞을 보고 갔고, 또 비교하다 보니까 더 세져야 되니까 스트로크, 얼마나 강한 이미지, 더 정열적이고 더 뭐라고 해야 되나 화려하고 이런 부분들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그동안에 쏠려 있지 않았는가. 최근에는 이제 SNS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지하철을 타든 뭐 같은 방에서도 따로 노는 이런 SNS의 도구들이 시간과 공간, 인간과 인간의 눈빛을 마주치고 서로 함께 할 만한 시간과 공간마저도 앗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인류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이든 일본이든 주위의 많은 문명국들도 이제 새천년의 역사,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다시 써야 되겠다.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는 아마도 SNS가 슬로우 앤 소프트로 다시 출발하지 않을까. 조금 천천히 제대로 가자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기본부터 다시 한번 세워보자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5,000년의 역사가 그냥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을 외부에서 수입하기보다는 5,000년의 우리 숨결 속에 담겨 있는 이런 훌륭한 재산들을 다시 한번 발굴해가지고 슬로우 앤 소프트로 새로운 1,000년의 역사를 이 땅에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국제사회까지 확산되는 그런 날까지 저는 강의할 거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앞장서셔야죠. 그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팬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고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잘 놀자. 여러분들 뭐하고 노세요? 놀면 첫째는 해방감, 자기 내면의 에너지를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고전을 접하라. 나에게 딱 마음 땡기는 것이 한 구절 찾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면 그 내면의 에너지를 들여다보고 충전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외부에서 수입하기보다는 5,000년의 우리 숨결 속에 담겨 있는 슬로우 앤 소프트로 조금 천천히 제대로 가자는 거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놀이와 고전 읽기가 요즘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놀아본 사람이 논다고 요즘 아이들 놀 줄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논다고 하면 게임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일단 그러면 잘 놀면서 이 고전을 접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고전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더군다나 네, 공부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처음에 접근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이거를 공부로 읽으면 안 되고 놀이로 읽으셔야 돼요. 네. 논다. 좀 나보다 괜찮은 사람하고 같이 논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놀이로 보면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개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좋은 말이네.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처럼 좀 친숙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불통의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 서로 이렇게 나, 너, 우리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분노를 내버리는 사람은 후회를 하게 되고요. 분노를 조절하는 사람은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통의 시대라고 하지만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면은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TV 특강 이제는 인성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